안녕하세요. 갓장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ESG 창업 트렌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일을 해보는 거죠. ESG의 궁극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착한 일은 좋은 일일 뿐이지 수익성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거대한 B2B 의무시장을 선점해야 됩니다. SK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회 환원, 사회 공헌에 대한 부분을 ESG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기업이죠. 일단은 우리가 이 의무시장, 왜 의무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이 시장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가 강제하는 시장, 즉 ESG 시장은 이제 규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주도 ESG 스타트업 육성이 확대되고 있고, 정부 공공기관 ESG 창업 지원이 본격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ESG 규제 강화는 결국 ESG 창업 기회를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ESG 이 분야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초기 창업이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자리에 잡아두느냐, 여기에 핵심 과제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일은 좋은 일이지 절대 수익성 높은 일이 아니다 보니 결국에는 기반의 흐름, 동향, 트렌드가 반드시 받쳐줘야 됩니다. 좋은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은 글로벌 규제가 ESG 분야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의무 시장이 되어 간다. 의무적으로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이 의무화되면서 하나의 지원, 공헌, 그리고 공유 다 함께 성장하는 기반 경제 사회로 변화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고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제 기반을 하나의 기회 요소로 삼고 의무 지출을 해야 되는 다양한 자금의 활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ESG 무조건 돈 된다, 착각이죠. 그러나 기회는 된다. 기회는 된다. 기회. 착한 사업으로 돈 버는 건 절대 될 수 없죠. B2C로 시작하면 너무 느려서 결국에는 자기 자본을 모두 소진하면서 스타트업은 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데이터 없이 운영한다. 즉 축적된 기반 데이터 없이 증빙, 즉 실증이 없는 이 사업들은 결국에는 규모성 사업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의무 영역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즉 기업이, 대기업이, 중견기업이, 자본이 있는 기업이 사회 환원을 할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가장 핵심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품화를 어떻게 만드느냐, ESG 환경에서, 아니면 취약계층에서, 아니면 기업의 지배구조 상황에서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틈새 시장으로 접목해서 하나의 좋은 사업을 만들어냈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품화 포인트가 되겠죠. 그 상품화가 이루어졌을 때 안정적인 자금이 확보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기반, 즉 어떠한 분야, 어떠한 산업, 어떠한 영역에서 성과 측정이 가능한 데이터를 반드시 추출할 수 있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의무적으로 돈을 써야 합니다. ESG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낸다면 성공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갑을 연다. 그것은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인프라가 구축됐다라고 하면 하나의 컨텐츠와 소프트웨어들을 잘만 융합한다면 하나의 결과물이 만들어지겠죠. 결국은 B2B로서 접근해야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부분, 데이터에 대한 부분, 요즘 트렌드인 AI, 폐기물 데이터 플랫폼. 지금 자원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다양한 트럼프 리스크, 이 전 세계 경쟁의 불확실성을 어떤 식으로 자원적으로 돌리느냐, 결국은 도시, 자원 재생 산업에 대한 기회와 어떻게 보면 활용 요소가 더욱더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수거는 아니겠죠. 결국에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회수, 환원, 그리고 재생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 좋은 일자리 연계 플랫폼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기업은 이미지 메이킹, 즉 브랜드 강화를 할 수 있고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고요. 정부, 공공기관의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부분이 절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자체가 하나의 기회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하나의 우수한 좋은 상품, 착한 상품, 그리고 공감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성장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KT에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이죠. 사회공헌, 사회환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의무적 트렌드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의무적으로 돈을 써야 하는 ESG 영역을 잡고 상품화를 해라. 상품을 만들면 지원하겠다. 그래서 대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 그러니 ESG 스타트업을 많이 발굴해서 투자함으로써 결국엔 대기업이 고객 확보도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 이는 결국에는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세계적인 선진국 모든 국가들이 ESG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어떻게 기회를 삼을 것인가?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의 기회, 시장의 진입 가서 후속 투자, 이런 환경의 기회 요소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실증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공모, 기타 정부든 대기업이든 이 사업에서 콘텐츠가 일단은 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합격의 가장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AI든 IT든 기술 지향성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 가능한가, 즉 실증 데이터가 만들어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이 실증 데이터가 만드는 것은 결과물을 수치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수치. 이 수치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즉시 적용 가능한가? 임팩트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게끔 할 수 있느냐, 시너지를 얼마만큼 확산시킬 수 있느냐. 즉 대기업 SK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 IoT 플랫폼에 얼마만큼 적용이 가능하면서 좋은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맞춤형 피칭, 즉 SK, 즉 어떤 대기업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반드시 접목시켜서 그들 또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발표 자료와 사업 내용을 녹여놔야 될 것입니다. 완벽한 실전 템플릿이 에코에너지, 패밀리 플랫폼, B2B 진화, 문제가 일단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우리가 ESG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발점은 바로 문제의 정의입니다.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어떤 문제를 접목했는가? 이 해결책을 스타트업이, ESG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어필하고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의 데이터, 즉 어떤 컨텐츠가 완성됐을 때 이 데이터가 그 가치를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시스템에 녹여졌을 때 수익으로 환산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고민 요소이죠. 3단계 아키텍처는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독, 즉 뭡니까? 순환형 서비스를 말하겠죠. 그리고 데이터의 보고서화, 즉 데이터의 수치화가 되겠죠. 이것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실증적인 프로젝트 융합성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작게 시작하고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기간은 3개월입니다. 요즘은 길게 잡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실증 로드맵은 3개월 이내에 명확한 수치 데이터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기반을 가지고 이런 대기업 사업들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고요. 결국에는 프로테이지 환산은 가장 일반적인 목표 수치가 되겠지만, 수치화의 또 다른 형식은 고객 만족도라든지 IPO 형태라든지 아니면 고객의 피드백 내용들, 그리고 금액적인 수치화가 반드시 뒤따라줘야 되겠죠. 심사 통과, 결국에는 통과, 성공을 말하겠죠. 성공을 하면 투자가 들어오고, 투자가 들어오면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때 다양한 시너지를 만들어서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확보된 파일러, 단순 기억이 아니라 몇 가구 대상 아니면 몇 명, 이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시각화, 눈에 보이는 수치 데이터 화면이 반드시 연동되는 형태가 수치화로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시장의 실제 수요 증명, 즉 얼마만큼 시장에서 필요로 하느냐, 요구되느냐,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비기관과 얼마만큼 융합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실증할 수 있는 직면된 설계, 이 자체가 성공할 수 있고 통과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은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보고용 문서가 아닌 자동화된 경영 데이터 비즈니스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고 대기업에 자금을 받을 그런 매력을 반드시 꺼집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사업이 되고 순환형 수익이 되고 사회 공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창맨이었습니다.